채널 내 모든 나폴리탄 괴담들은 제가 직접 창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서 오게, 신입. 자네가 저 위에서 뭘 했었는지, 무슨 이유로 이 아래까지 내려왔는지는 말할 필요 없어. 그런 건 나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중요했던 삶과 기회들은 모두 사라져 이제 결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 위에서 삶을 지닌 자들은 우리를 두더지 인간이라고 부른다지. 땅 아래 지하도와 하수도를 떠도는 우리를 시궁지에 비하기도 하고 말이야. 슬퍼하거나 절망할 것 없네. 잃은 것은 돌아오지 않으나 아직은 손에 쥘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법이니 말이야. 아니, 오히려 이렇게 되었기에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있을 테지. 그걸 마음에 들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저 지상의 규칙과 법, 그리고 보호에서 떨어져 나와 외면받는 우리이지만 여기에도 규칙은 존재해. 우리가 인식하건 못하건 결국 우리는 더 커다란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내가 정한 거냐고? 아니, 그럴 리가. 이곳의 규칙은 합의와 타협으로 쌓아 올리고 신념과 노력으로 억지로 유지하는 그런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아니야. 여긴 재판도 갱생의 기회도 없어. 그저 생존을 위해 그걸 지키느냐 아니냐 그 두 가지만 존재하지. 하나,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대로 재정립하도록 해. 당연히 우리도 위쪽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어. 그러니 여전히 돈이란 여기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따뜻한 커피나 술 한 잔이 고플 때 그걸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그 금액이 자네를 다시 예전 삶으로 되돌려줄, 아니 미안하네. 그건 불가능하겠지. 어쨌든 그 비슷한 어떤 삶으로 끌어올려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돈보다는 거기 들고 있는 양초와 촛대, 그리고 성냥, 라이터나 손전등이 훨씬 중요해. 특히 건전지 필요 없이 손으로 돌려 충전하는 종류는 그야말로 여기선 고급 스포츠카 같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돈을 줄 테니까 양초나 성냥, 라이터 혹은 손전등을 교환해 달라고 하면 그게 10배, 20배 가격이더라도 거절하게. 이제 배정받을 잠자리에 대해서도 절대 함부로 양보하거나 양도하지도 말고. 배정은 신입이 오면 딱 처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구해야 하고 이 아래에서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남자들의 경우 술이나 담배, 잠깐의 쾌락 때문에 양보하는 이들이 때때로 있는데 보통은 그 뒤 1, 2주 안에 실종되지. 그만큼 안전한 자리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뭐 식량이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아도 알 테지. 싸구려 동정심으로 그걸 섣불리 남과 나누거나 베풀지 말게. 여기에서는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게 돌아오는 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빛, 안전한 잠자리, 식량, 무조건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해. 그 세 가지는 자네 목숨과 이어져 있으니까. 둘, 잠을 잘 때는 꼭 배정받은 자리에서만 자도록 하게. 다른 이들의 잠자리 구역을 침범해서 괜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해서 거기 아무렇게나 눕거나 잠들었다간 자칫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네. 설계상 물이 흐르지 않는 구역들이라고 해도 이곳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법이니까. 셋, 이 아래에서는 폭력이나 남의 것을 뺏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야. 이 아래에서는 싸움은 물론이고 물건을 훔치거나 모든 상대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건 절대 금지되어 있어.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냐고?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한 냉정한 규칙이지.
직접적인 싸움은 물론이고 절도나 폭력들은 설사 그게 들키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 사이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했듯 여기서 불빛이나 잠자리, 식량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그걸 잃고 어차피 죽는다 싶으면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지. 똑같이 남에게서 빼앗고 훔치고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우리 모두를 길동무 삼겠다며 더 멍청한 짓을 할 수도 있지. 넷. 함부로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지 말게나. 나 이외의 신들을 두지 말라. 같은 경전 이야기가 아니야. 이 아래에서는 자네의 기도를 듣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이 아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존재들은 자네가 아는 신들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따르거나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이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들 중 하나야. 다섯. 그러니 하수도 아래 신께 기도를 하게. 이 아래에서 우리를 진정 신경 써 주시는 분은 그분뿐이라네. 그분은 불빛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들에 각각 그 몸을 놔두시어 머무시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불빛이 우리의 생명줄인 거야. 하지만 자네가 그분을 업신여기거나 부정하고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네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거야. 여섯. 쥐에게 먹이를 주지 말게. 이 아래에서도 가끔 시궁창 쥐를 애완동물 취급하는 이들이 있어. 작은 새끼 쥐가 먹이를 받아 먹거나 자신을 알아보고 올라타 재주를 부리는 걸 귀여워하는 거지. 그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래에서는 금물이야. 소식을 듣고 다른 시궁창 쥐들이 몰려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자네가 먹이를 주고 있는 그 쥐가 실제로 어떤 쥐일지 실제 쥐는 맞는 건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네. 쥐의 껍데기를 입고 자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것들은 자네와 충분히 감정적으로 동화되었다 싶을 때 자네의 껍데기도 입을 수 있게 되니까. 일곱. 가끔씩 구호품을 주고자 내려오는 자들이 있네. 그들을 너무 믿지는 마. 아마 정말로 선의를 가진 이들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를 위해 사냥을 나온 자들이야. 함부로 따라가지도 말고 음식을 받아 먹지도 마. 정말 선의를 베풀려고 온 걸 수도 있으니 일단은 자네도 내려오면서 봤던 그 입구 쪽에 물건만 놓고 돌아가라고 경고를 해주게. 우리들의 규칙이라고 말하면 진정 선의를 가진 자라면 존중하겠지. 따르지 않고 계속 따라오거나 내려오려고 하면 그냥 놔두고 빨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수도 아래 신께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 권속들의 좋은 먹이가 될 터이니. 여덟. 왼쪽 어깨에 진득한 약초액을 바르고 있는 자들이 보인다면 상관치도 말고 엮이지도 말게. 그들은 세트앙크 기도단이란 단체에서 나온 이들로 하수도 아래 신의 손님들일세. 그들은 하수도 아래 신께 예를 표하고 그분의 자식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만나러 온 자들이야. 고약한 약초 냄새와 함께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촛불을 밝히고 있을 테니 착각할 일은 없을 거야. 그분의 자식들? 하하. 영영 모르는 게 자네에게 좋을 걸세. 어차피 그분의 보호를 받는 이상 그 자식들을 볼 일 따위는 절대 없을 테니까. 아홉.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자르지 말게. 답답하겠지만 함부로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자르지 말게. 이발과 손발톱 정리는 참도록 해. 저쪽 하수도 물이 넘쳐 흐르는 그 다음 날을 위해서야. 그날은 신께 제물을 바치는 날로 우리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잘라 그 물에 던져야 해. 보통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이 넘쳐 흐르니 아예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야. 미리 잘라두거나 다른 사람 걸 대신 바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자신의 몸에서 잘라낸 그 즉시 던져 넣거나
최소한 몸에서 잘라낸 지 1시간 이내여야 하니까. 만약 답답함을 못 이기고 이발을 하고 손발톱도 깎았는데 운 나쁘게 그날이나 그 다음날 물이 넘치기라도 한다면 충분한 양을 제물로 바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제물이 모자랄 경우 그것은 신앙이 모자라다는 것으로 여겨져 그분께서 보호를 거두실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보호를 거두신다면 그분의 자식들 중 가장 굶주린 이들 중 하나가 그 자를 찾아올 거야. 만약 제물을 제대로 바치지 못할 피치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손발톱이 질병으로 인해 다 빠져버렸거나 하면 얼굴에 문양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제물을 대신할 사냥감을 찾아야 해. 사냥감은 쥐들을 비롯한 이 아래에 사는 동물들이지. 그것들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잘라 물속에 던져 넣어야 해. 그분이 만족하시면 얼굴에 그려 넣은 문장이 지워질 거야. 다만 말했듯이 자네가 잡으려는 그 쥐들이 진짜 쥐일지는 잡을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그냥 쥐라고 해도 그리 쉽게 잡을 수는 없을 거야. 시궁창 쥐한테 한번 제대로 물리거나 핥히어지기라도 했다가 어떤 병에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더구나 가장 쉬운 쥐가 그 정도인데 다른 동물들은 어떻겠나? 사냥하러 갔다가 사냥을 당해버리는 거지. 왜 그런 얼굴인가? 아, 이런. 그거 가발이었군. 괜찮아. 그냥 대머리이기만 한 거라면 가슴털이나 눈썹, 다리털 등등 다른 털들을 죄다 잘라내다 보면 어쩌면 머리카락을 대신할 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왁싱? 레이저 제모?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미리 사냥법을 연습하는 수밖에. 아이고, 물이 넘쳐 흐르는 소리구먼. 안녕하십니까? 세트앙크입니다. 제 목소리 대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양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전까지의 영상들과 달리 이미지나 영상을 내용에 제대로 다 맞춘 게 아니다 보니 저로서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로드를 위해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가의 말의 경우 그냥 괴담을 읽는 다른 분들의 채널 영상들이 유튜브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걸 보았기에 일단 저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게시판에 적은 글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다지 가치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삶이 여러가지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미 수준인 규칙 괴담 창작에 필요 이상의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업로드가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아마 앞으로도 변화가 없거나 더 힘들어질 듯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나마 다시 채널에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TS 목소리나 영상 형태, 이 캐릭터라거나 등등 이런 저런 수정이나 시도가 있을 테니 적정선을 찾아낼 때까지 다소 어색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